재판 기록을 PDF로 봤다라고 쪽지 천대엽 처장한테 제출하신 분이죠? 예, 5월 2일 날 여기서 전체 회의가 열렸을 때 그때 소장이 그러니까요. 오셨을 때 쪽지 전달한 건 맞습니다. 아니, 알고 여쭤본 거예요. 예. 근데 그때 본인이 PDF 받는지 안 받는지 확인한 것도 아니잖아요. 제가 1, 2심 형사합의 재판부를 했었기 때문에 모든 아니, 그러니까 기록을 본인이 대법관들이 형사 전자기록을 받는지 안 받는지 확인하고 쪽지 준 것도 아니잖아요. 그리고 그 당시에 대법원이 전자기록이 재판 기록 볼 수 있는 효력이 있습니까? 문서로만 봤잖아요. 네, 그 문서로 보는 그 거 모든 원흉이 지금 조병구 실장이라는 거예요. 조희대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의 잘못된 답변, 그동안의 이 번복되는 진술 등이 다 조병구 작품이다라는 제보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보세요. 네, 뭐 일단 저는 처음 듣는 이야기이고요. 당연히 처음 듣겠죠. 네, 전자기록을 본인이 대법관들이 받는지 안 받는지도 모르는데 사법전 실장이 법원행정처장에게 무슨 쪽지를 그렇게 줍니까? 그때 질문에 대해서 모르고 주신 거잖아요. 면피하려고. 당시에 6만 쪽을 모두 복사를 했는지에 대한 질문이 있었고 요새는 복사를 다 하지 않아도 전자 스캔으로 기록을 보실 수 있다라는 취지로 쪽지를 본 거를 전달드렸습니다. 로그 기록까지 확인하셨어요, 대법관들? 그건 물론 아닙니다. 아니, 재판상에 그러니까 대해서는 저희가 알 허위 수가 답변을 없습니다. 법원행정처장으로 하여금 허위 답변을 쪽지로 교사하신 거예요. 사실상. 저는 허위라고 잘못된 생각하지 않습니다. 보고하신 거잖아요. 전자기록도 아니고 전자기록을 볼 수 있는 그 당시에 대법원이 전자기록 볼 수도 없는 법원인데 전자기록 보고 재판하면 됩니까? 그 당시에? 전자기록은 형사소송 전자가 되죠. 이뤄진 10월부터 시작되지만 그 전에도 근데 5월에는 전자기록은 안 모든 됐죠. 판사들이 그리고 심지어 3월 28일부터 전자기록 봤다면서요. 다시 3월 한번 31일부터 볼 수 있는 다시 권한이 질문 부여되는 드리겠습니다. 것으로 합니다. 지금 본인이 분명히 그랬어요. 관리재판부 배당이 됩니다. 사건이 접수되면 상고심 접수가 되면 그리고 나서 주심이 배당되면 신권조 연구관들이 봐요. 그렇죠? 예, 보통 본인 그렇습니다. 답변 지금 법원행정처장님도 지금 잘못된 진술하셨어요. 그 당시에. 아니 정지현 사무국장은 제대로 답변했어요. 주심 배당이 되면 신권조로 가는 거다. 근데 실장님 저한테 뭐라 했냐면 신권조로 갔다가 공동조로 갔다 했어요. 근데 전원합의체에 판결이 되면 공동조로 간다고요? 바로? 신권조 거치지 않고요? 본인도 주심 배당되면 신권조 검토하고 간다 했고 신권조 배당 원칙에도 지금 보면 이 공동 신권조에서 신권 종료를 할지 아니면 심층조가 이 논의할지 신권조에서 주심 대법관에게 보고한 이후에 대법관의 지휘를 받아서 심층조로 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사건이 있는데 이 사건은 그렇게 진행된 게 아니란 취지로 왜 연구관 구조와 인원을 안 주십니까? 이게 지금 기밀입니까? 지금 본인이 답변할 때는 신권조가 마치 먼저 검토를 하고 동등한 공동조가 후속으로 하는 걸로 그때 설명하셨어요. 정지현 사무국장이 잘못된 이야기를 했다. 근데 지금 대법연구관 구조 맞습니까 이거? 공동조 안에 방금 그때도 말씀했듯이 행정조, 형사조, 근로조, 조세조, 지재조 등이라고 본인이 얘기했어요. 그 산하에 형사조 산하에 신권조와 심층조가 있고 신권조가 먼저 검토를 하고 심층조 한 거 아닙니까?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공동재판연구관실이 있고요. 그 중에 여러 가지 구조가 안 맞다 아니라고요? 네, 저 구조는 아니고 제가 제출하고요. 구조도는 따로 그려가지고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심층조, 신권조, 형사조의 신권 총괄 연구관으로 이번에 최문수 부장이 배치가 됐어요. 고법부장이. 보통 지법부장이 많이 오는데. 최문수 이분이 지금 소위 말한 조희대 이분이 지금 조희대 별동대 수장입니까? 소위 이재명 파기 환송 재판의 총괄 연구관이었는지 묻는 겁니다. 저는 형사신권조가 이 사건을 검토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고 바로 공동조, 그러니까 심층조, 형사심층조로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은 거기에 대해서는 전 모릅니다. 형사 공동조 심층조 총괄이 누구냐고 하면은 그분이 있지만 2월 인사에 총괄 연구관 배치하고 연구관 추가 배치하고 다 그렇게 준비를 하셨어요. 파기환송 하려고 졸속 재판 하려고 4월 22일 날 사건 인계가 되고 주심 재판부 배당됐는데 그걸 미리 재판에 사건 기록이 넘어갔었음이라는 말도 안 되는 메모 한 장 가지고 국민을 우롱하고 계신 거예요, 사법부가. 그러니까 사법농단 얘기까지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조병구 실장이 지금 대법원에 여러 평가가 있어요. 제보도 많고 행실 똑바로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어떤 이상한 행실을 했는지 알려주시면 거기에 대해서 해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동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가 오늘 마지막 날이어서 추미애 위원장님한테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많았는데 어디 가셨어요? 마음이 불편하신가? 제가 오후에 다시 말씀을 드리는데 이게 추미애 위원장님이 그 NGO 보고서를 보면 정말 작년에 그 보고서에 우리 국감 성적이 D학점이었습니다. D학점. 근데 올해 F학점으로 떨어졌거든요. 근데 그 D학점에 저는 위원장의 운영을 지적한 건 단 한 건도 없습니다. 올해 집중적으로 거론되는 것이 추미애, 최민희 두 위원장의 운영의 문제를 지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본의 아니게 우리 의원들 사이에 목청도 높아지고 서로가 서로를 비난하고 이런 일이 있었던 것들도 저는 추미애 위원장이 조금만 더 원만하게 진행을 하셨더라면 우리도 얼마나 더 생산적인 국정감사가 되었을까라는 아쉬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추미애 위원장이 이 얘기할 때마다 자꾸 웃으시는데 정말 분노합니다. 그 본인이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에 대해서 오늘 마지막 날이니까 적어도 유감 표명 정도는 저는 오후에 반드시 하실 수 있도록 우리 김용민 간사께서 좀 한번 건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화면 좀 보세요. 저는 오늘 마지막 종감이어서 뭐 제 개인적인 주장보다는 조금 그동안 부족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짧게라도 좀 입장을 앞에서 언급된 부분들도 많이 있습니다만 저는 이번 우리 법사위 국정감사가 저렇게 진행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민주당에서 주장하는 검찰개혁이나 사법개혁이 아무리 좋은 정당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지만 지금 저 문제 때문에 어떤 결론을 내더라도 국론 분열과 국가 혼란은 저는 불가피할 것이다. 시기를 잘못 잡았다. 모든 개혁에는 가장 중요한 것은 시기인데 시기를 잘못 잡았다. 저도 동의하고 있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시기를 잘못 잡았다는 총괄 평가를 좀 드리고요. 아까 이제 그 질의가 있었는데 천대엽 시장님, 이 예. 법원 행정처 폐지하는 문제는 예. 이미 21대 때에도 나왔던 문제고 이번에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이탄희 의원안 을 언급을 했는데 그래서 제가 이탄희 의원안에 대해서 그 당시에 찾아봤더니 그 당시에 김명수 대법원에서도 헌법 해석상 사법행정권은 법관이 행사해야 한다는 점에서 위헌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왜 때만 되면 이런 얘기가 나오는지 지금 대법원에 대한 어떤 보복성 정책을 내는 것은 아닌가라는 저는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데 법원 행정처럼 차분하게 좀 설명 주시죠. 예. 한 가지만 말씀을 예, 드릴 예. 수 있겠습니다. 우리 행처가 원래는 한 34~5명 정도 있었다가 지난 이제 대법원장님 시절에 그때 행정처 폐지 내지는 대폭 축소를 전제로 한 10명, 11명까지 줄어든 적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그 기간 중에 재판지연 국민의 불편 상황이 급속도로 지금 악화되었습니다. 이번에 이제 저희 새로 대법원장 들어오시고 나서 이제 우리 다시 한번 행위처 이제 진영을 가꾸고 이렇게 해서 이제 법관들에게는 또 사법 구성원들에게는 좀 불편할 수 있지만 국민들을 위한 그런 관점에서 사법제도 여러 가지 개혁 조치를 우리 이제 위원회에 계신 분들하고 같이 했습니다. 많은 성과를 지금 거두고 예,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민주당이 대개 이제 개혁을 얘기할 때 디테일을 가지고 자꾸 말씀을 하세요. 예를 들자면 그렇지 않지만 법원 행정처장의 처신이 나쁘니까 법원 행정처를 없애야 된다. 대법원장이 이상하니까 대법원의 구조를 완전히 바꿔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인데 저는 이런 부분들은 정말로 잘못된 태도라고 보이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사심제 같은 부분도 이제 뭐 사심제가 아니라는 논란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헌재에서는 사심제도 우리가 고려할 만한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법원 행정처에서 법원에서는 이것도 분명히 지금 문제가 많다라고 좀 지적을 하시는 거잖아요. 다시 한번 입장 좀 보여주시죠. 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어떻게 이제 포장을 하든지 간에 이것은 이제 네 번째 재판을 전제로 하고 있고 예. 헌법재판소에서 임의로 이제 사건을 고를 수 있다는 전제로 하는 이상은 법조인들에게는 정말 좋은 데 둘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건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 모든 부담이 서민들에게는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소송 비용으로 돌아갑니다. 어느 이제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소송 지역으로 우리 서민들이 다 빠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희들은 다른 것보다도 우리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이 서민들이 그래도 사법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저비용으로 그런 쪽으로 우리가 이제 지혜를 모아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차원에서 이야기를 하고 예,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번 국정감사 이후에 일어난 새로운 일들 중에 이제 우리 앞에 민주당 의원님들이
발의한 법안도 있는데 이건 그 법안을 제가 문제 삼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오해하지 마시고요. 며칠 전에 우리 박균태 의원님이 구속영장에 국민 참여 심사 제도를 도입하자라는 안을 내셨어요. 그 취지에 대해서 저도 어떤 취지인지는 저도 뭐 이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이런 것들이 법적인 안정성을 어떻게 담보할 수 있느냐라는 중요한 그 부분이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바로 법안으로 지금 발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시민대표가 구속심사위를 구성해서 물론 법적인 구속력은 없지만 참여할 수 있게 하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십니까? 아까 박근태 의원님 질의에 대해서도 제가 짤막하게 답변 드렸습니다만은 같은 취지입니다. 뭐냐면은 국민참여재판 제도를 갖다가 좀 더 활성화 확대를 해서 국민의 어떤 이제 사법적인 국민 정당성을 좀 높이자는 차원에서는 저희들 적극적으로 공감하고 같은 방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다만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구속력 강제력이 없다 하더라도 이것이 일반 재판하고 달리 구속 재판의 경우에는 이제 우리 헌법상 신체 자유하고 직결되는 그런 문제인데다가 구속의 어떤 시기적인 절박감 이런 것 때문에 이 제도가 만약에 도입되게 되면 여러 가지로 좀 부작용이 많이 생길 수 있어서 예. 신중하게 접근해야 된다는 그런 입장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대법원장의 그 지난번에 선거법 유죄 취지 파기환송 가지고도 이제 계속 지금 공방이 있는 것 같은데 실제로 저는 법관들을 상상하면 집에 서류 뭉치 가지고 가는 뭐 그 장면을 보는 요즘도 그렇게 합니까? 뭐 당연히 그렇다라고 말씀드리시고 다만 요즘에는 전자소송이만 일반화되어 있으니까 이제 필요한 경우에는 뭐 적절한 방법으로 이제 전자적인 방법으로 첫 번째 예. 전자적인 방법으로 하는 것이 가만 쪽에 전자적인 방법으로 하는 것이 잘못된 것입니까? 아까도 이제 다른 분도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지금 현재 형사 전자소송의 경우에는 올해 25년 10월 10일부터 사건 수사기 시대인 사건부터 본격적으로 적용이 됩니다만은 그 이전에는 이제 저희들이 이제 민사 전자소송의 효력을 많이 받기 때문에 변호사들과 또 일반 국민들이 그 편의성을 많이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기록 전자사본화라고 하는 편의적인 보충적인 보조적인 이제 수단은 도입을 했습니다. 필요하면 그걸 볼 수 있다는 거지 보지 않는다라고 해서 그것이 문제되는 것도 아니고 본다고 해서 문제되는 것도 아니라는 것은 예. 알겠습니다. 그 지금 12분 중에 10분이 유죄 취지 파기환송에 동의를 하셨고 2분은 반대를 하셔서 그 입장이 이제 판결문에 자세히 나와 있는데 대법원장이 어떤 결론을 정해놓고 그 10분의 다른 대법원에 대해서 우리는 결론을 이렇게 정해놨으니까 당신들 기록 볼 필요도 없어 그냥 이거는 유죄야라고 설득하는 그런 구조입니까 대법원이라고? 제가 뭐 경험하지 않고 판결문 가지고 이야기했다라고 해서 지금까지 여러 가지 이야기 있었습니다만 제 경험에 따르면 그런 일은 있을 수도 없고 경험한 바도 없습니다. 그런데 왜 대법원장이 이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을 재판 기일 잡는 것부터 다 말하자면 일종의 명령을 내려가지고 다른 10명의 재판관들이 발언 시간이 종료되었으므로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론을 내렸다는 주장에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예, 늘 말씀드리지만 이제 판사는 판결로만 이야기해야 된다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이 이제 전화 판결문 자체 이번에는 특이하게 이제 절차와 실체 모두 관해서 다수 대법관님들과 소수 대법관님들이 치열하게 서로 논박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 안에 모든 것이 담겨 있기 때문에 그것을 보시면 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은 최혁진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지금 시작을 하겠습니다. 제가 오전 국감을 좀 보면서 저는 오늘 국민의힘 우리 의원들과 대법원이 서로 사전 공모를 통해 짜고 치는 고스톱을 하고 있다라는 의구심이 듭니다. 예, 메모를 제가 다 했어요. 오전 질의에서 우리 서영교 의원께서 대법관 비서실 관련해서 송곳 질의를 했습니다. 놀랍게도 법원행정처장님은 엉뚱한 답변을 하면서 본질을 쓱 비켜갑니다. 그래서 우리 존경하는 추미애 위원장께서 법원행정처장의 이 본질을 흐리는 회피성 답변 태도를 강력히 좀 질책을 하고 원래 질의에 답변을 하라고 요구를 했어요. 어떤 답변을 하신지 전 궁금했습니다. 상황이 갑자기 우리 법원행정처장님이 궁지에 몰리는 상황이 되니까 갑자기 나경원, 곽규택 의원을 필두로 해서 우리 그 국민의힘 의원들이 추미애 위원장님을 공격하기 시작을 합니다. 아주 혼란한 상황들을 만들어내기 시작해요. 이 상황 때문에 결국 우리 법원행정처장님은 이 혼란을 틈타서 교묘히 답변을 피하고 빠져나갔습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거 사전에 공모하기 전에 이런 행동들이 나오기 어렵다라고 생각되는데 이후에도 질의 답변 과정을 보면서 저는 그런 의심이 듭니다. 그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님, 예. 내란당과 공모하는 건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절대 그렇게 하지 마세요. 경고합니다. 예. 제 질의에 방해하지 마세요. 본인 질의 때 얘기하세요. 자, PPT 띄워주세요.
PPT 띄워주세요. 아, 질의 시간 긴데 많이 지나갔네요. 짧게 하겠습니다. 장관님, 네네. 2023년 10월 10일에 큰 일이 하나 벌어집니다. 전날이 어떤 날인지 혹시 알고 계신가요? 저 정확히 기억나지 않습니다. 예, 전날이 바로 백혜룡 경정이 마약 사건에 대해서 언론에 수사 브리핑을 하던 날입니다. 전날 난리가 났죠. 대통령실이 배우라고 이야기하는데 어쨌든 간에 검찰과 경찰이 다 나서서 또 관세청까지 나서가지고 브리핑을 못하게 막았던 날이에요. 굉장히 언론에도 많이 회자된 사건입니다. 전날 놀라운 일이 같이 벌어집니다. 동일한 날. 모든 검사들이 마약 사건에 불성실했던 건 아니에요. 남부지검의 제형사 6부, 형사 6부는 백혜룡 경정과 마약 수사를 전격적으로 아주 성실하게 이행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언론 브리핑이 있던 날 보세요. 저기 갑작스런 인사 이동이 벌어집니다. 형사 6부에 이준동 부장검사, 김정환 부부장검사, 김지훈 마약 담당 검사, 김예은 출입국 담당 검사, 그리고 수사관 7명과 실무관 2명까지 총 11명을 대검이 한꺼번에 인사조치해버립니다. 다 마약 수사에서 빼버립니다. 열심히 잘하고 있는데 놀랍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가요? 그러더니 갑자기 당일날 마약 수사의 소관을 남부지검의 형사 3부로 옮깁니다. 형사 3부로. 정상적인 인사라면 그동안에 수사를 해왔던 검사들을 절로 옮기겠죠. 아니에요. 그 검사들은 다 빼버리고 형사 3부로 옮기는데 저 형사 3부에 누가 있었냐? 관봉권 띠지에 최재현이 있습니다. 최재현이. 놀랍지 않습니까? 10월 10일 언론 브리핑이 있는 걸 막으려고 검경이 나서가지고 총 난리를 치다가 당일날 마약 사건 수사를 백혜룡 경정과 열심히 하던 형사 6부를 그야말로 폭파해버리고 형사 3부로 옮기는데 당시 거기 선임 검사가 바로 관봉권 띠지 분실 은폐 의혹을 받고 있던 최재현입니다. 이걸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자, 당시에 인천지검장 누굽니까? 심우정 지검장입니다. 현재 직무대행 노만석 직무대행 심우정의 오른팔입니다. 최재형 검사 형사 3부에서 마약 게이트까지 은폐했다라는 실제로 전날 이후로 최재현이 저 담당 검사가 된 이후로 마약 사건들은 급격히 축소되고 은폐가 되고 형사 6부에서 적극적인 영장 청구 협력하던 일이 모두 중지가 되어버립니다. 저 최재현이 관봉권 띠지 관련해서도 이번 국감에서 나왔지만 최재현이 지시를 했다라고 이주연 계장이 증언을 했습니다. 도대체 우리 검찰들의 수사 능력이 어느 정도 수준까지 떨어졌길래 최재현 정도가 지시했다라는 거 하나도 밝혀내지 못하고 몇 개월을 끌어서 이 국감에 와서야 드러나게 됩니까? 저는 이 최재현 검사, 지금 검찰의 수사 은폐 축소 의혹을 수사에서 밝혀낸다?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후에 저런 일에 개입된 최재현은 승진을 합니다. 2025년 2월 3일 대전지검 천안지청 부장검사로 승진하고요. 같은 해에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로 영전을 합니다. 그런데 직무대행께서 제 질의에 뭐라고 답변을 하냐면 중앙지검으로 오는 게 영전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몇몇 검사 출신 분들한테 물어봤더니 지방청에 있다가 중앙지검 가는 거는 모든 검사들의 꿈이라고 하는데 영전이 아니고 별 볼 일 없는 부서로 옮긴 것이다라고 답변을 합니다. 이 답변을 제가 어떻게 이해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장관님, 지금 이 마약 게이트 수사 축소 지휘 책임자로 인천지검장이었던 심우정, 그 다음에 이후에 검찰총장이 됐죠. 저 사건 이후에. 그 다음에 노만석, 심우정의 오른팔, 그리고 은폐 축소를 진두지휘한 것으로 보이는 최재현, 그리고 최재현의 승진과 영전과 관련된 것들이 명명백백히 드러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 이제 어쨌든 장관님께서 저는 상설 특검을 통해서 관봉권 띠지 사건들을 명백히 밝히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대단히 환영의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기대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려하는 것은 뭐냐면 최재현과 일부 최재현의 지시를 받은 수사관들에 대한 꼬리 자르기 수사로 끝나서는 안 된다. 저는 승진 인사에 관련됐던 인사라인의 모든 사람들, 승진을 지시한 사람들, 보직 이동을 지시한 사람들, 마약 사건 게이트에서
형사 6부가 소관하던 것을 형사 3부로 이관시킨 사람들, 지시한 사람들 전체를 다 특검에서 명명백백히 밝혀서 이 사람들이 이 사건 은폐, 그 다음에 승진의 보상, 그런 식으로 검찰의 비위를 은폐 축소하려고 했던 모든 것이 명백히 밝혀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장관님께서 엄중한 수사를 지시하여 주시고 명명백백히 밝혀서, 또 하나 여기에 관련돼 있는 핵심 인사들은 저는 지금 당장 직위 해제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당연히 최재형 직위 해제해야 되고요. 지시한 게 나왔으니까요. 노만석 직무대행 이 두 사건에 다 관련돼 있습니다. 인사에도 다 관련돼 있습니다. 노만석 직무대행이 그 자리에 있는 한 이 특검 수사가 정상적으로 될 가능성은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장관님께서 엄단의 조치를 취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예, 좀 뭐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마약 그 세관 마약 관련 사건 관련해서는 중요한 의원님도 아시는 것처럼 좀 동부지검의 이문정 검사장이 또 책임을 맡아갖고 수사를 하고 있고요. 그 팀에 이제 백혜령 경정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에 2023년도 10월 10일 이후에 형사 6배 3부로 어떻게 인사 조치가 되는지 이런 것까지 관련해갖고 또 엄정히 조사하도록 저희들이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관봉권 관련해서는 뭐 의원이 아시는 것처럼 지금 뭐 상설특검 후방 사건과 관련해갖고 상부에 외압이 있었는지 이런 부분들을 다 저희들이 엄정하게 조사할 거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지금 이재명 정부의 검찰은 과거 검찰하고 다릅니다. 대통령께서도 마약 사건에 관련해서 진상을 밝히고 엄단하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일선 검사들이 대통령이 그런 지휘방 그 관심에 벗어나갖고 저는 이걸 뭐 대충 부실하게 수사할 가능성은 없다고 보고 있고요. 저 역시 중요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좀 엄정하게 잘 살펴보고 특히 인사 과정에 문제점이 있었는지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장관이 검찰에 대해서 엄중 연구를 해주실 게, 제가 최재현에 대해서 주소 변동 인사기록 카드 제출을 계속 요구하고 있는데 이 인사기록 카드 제출조차도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런 행태로 국감에 대하고 있는 검찰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엄중 연구 부탁드립니다. 예. 네. 말씀이 나온 김에 정성호 장관님, 예. 이 쿠팡에 대해서 상설특검은 신속한 조치는 잘하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특검 후보 추천위원회에 대한변협 회장이 들어가게 돼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데 제보에 의하면 이 대한변협 회장이 근로기준법 위반해서 본인이 직장 내 괴롭힘으로 과태료 300만 원 부과가 됐어요. 그래서 이 쿠팡 사건은 노동자에 대한 퇴직금 미지급 사건인데 여기에 대해서 좀 안 맞지 않느냐, 추천 권한을 가질 수 있느냐 하는 거 있고요. 또 대한변협 수뇌부에 이 부회장과 이사가 이 쿠팡 대관 담당 임원으로 재직 중이랍니다. 그리고 또 김현장 소속으로 있는 분도 있고 이사 중에는. 그래서 김현장은 또 쿠팡의 법률 대리인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해충돌 소지도 있고 해서 대한변협 측의 의뢰를 추천위원으로 하는 것은 좀 다시 한번 점검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이게 관련 그 법률의 규정 때문에 이렇게 당연적으로 된 것 같습니다. 이게. 네.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오전 그 질의는 여기까지만 하시고요. 이상으로 오전 감사를 중지하였다가 2시 그러니까 14시 30분에 감사를 재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